노다지 썰전. 오늘 다룰 기업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협과 싸우는 기술 기업, 바로 쥐슨입니다. 도청이나 무선 백도어 해킹,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정말 큰 문제인 불법 촬영까지. 각종 무선 신호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곳이죠. 네, 바로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6년까지 매출 300억 원이라는 상당히 야심찬 목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쥐스는 과연 정부의 강력한 보안 정책과 사회적 수요 증가라는 이 순풍을 제대로 타고 폭발적인 성장의 궤도에 올라선 기업일까요? 아니면 핵심 신사업의 성과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또 정책 의존도라는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 그 성장 목표가 어쩌면 너무 과감한 꿈에 머무를 가능성은 없을까요? 쥐슨의 미래를 두고 두 가지 관점에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쥐슨의 구조적인 성장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유망한 화사가 아니고요. 특정 시장에서는 이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안정적인 지위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고 불리는 그 신사업의 성장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6년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슨의 핵심은 신뢰의 독점에 있다고 봅니다. 공공기관 도청, 보안시장 점유율이 98.8%라는 수치가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시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같은 뭐랄까 국가 최고 수준의 기관들이 대한민국의 보안은 쥐슨이다라는 공식을 사실상 인정한 결과물이거든요. 이 무형의 자산이야말로 다른 사업으로 확장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노리는 무선 백도어 해킹 보안 솔루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쟁자 없이 시장을 선점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현재 성장 동력은 바로 정책입니다. 특히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불법 촬영 상시 탐지 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거든요. 이건 일회성으로 장비 몇 대 파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24시간 365일 작동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이른바 플랫폼 비즈니스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기존 사업이라는 현금 창출원을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의 문을 열고 있으니 미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확신합니다. 공공부문에서의 그 독점적 지위 그리고 그로 인한 신뢰 자산, 그건 분명한 강점이죠. 그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미래 성장 스토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회사가 2026년 매출 목표 300억 원을 이야기하면서 그중 3분의 1에 달하는 100억 원을 무선 백도어 해킹 보안 분야에서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가장 의문을 품는 지점입니다. 회사 스스로도 2025년 바로 올해 이 분야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거든요. 시장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고 기술 검증과 제도화 기반을 다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건 투자자들이 듣기에는 아직 돈은 안 되고 있다. 이 말과 사실상 같습니다.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말하는 사업이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불과 1, 2년 안에 100억 매출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은 너무 공격적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규모 대기 매물 부담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마냥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쟁점인 무선 백도 해킹 보안 시장의 성장성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매출이 더디다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저는 그게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런 B2B, 특히 금융이나 국방 같은 최고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시장은 원래 그렇게 열립니다. 과정이라는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 과정이 과연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이미 가장 큰 산을 넘었다고 봅니다. 지스는 주요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검증, 흔히 POC라고 부르는 단계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이 POC, 프로포 오브 컨셉트라는 게요. 쉽게 말해 당신들 기술이 실제 우리 회사 환경에서
정말 효과가 있는지 한번 써보고 증명해봐라는 아주 까다로운 실전 테스트거든요. 지슨이 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다는 건 기술력은 이미 시장 최고 수준에서 검증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잠깐만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표현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기술 검증 통과가 곧바로 전사적인 도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도 인정했듯이 POC 이후에도 내부보안위원회 심의, 다음에 예산 반영 등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절차가 삼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불확실한지 생각해야죠. 물론 그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봐야 합니다. 이 보안 시스템은 컴퓨터 한 대에 설치하는 백신 프로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한번 도입이 결정되면 본사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전국 지점, 모든 계열사로 확산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10억, 20억, 30억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100억, 200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른바 J커브 형태를 띠게 될 거라는 거죠. 회사 내부역으로 그 분기점을 2026년 전후로 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최근에 통신사 해킹이나 금융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터지는 사회적 분위기도 이런 의사결정 속도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될 겁니다. 그 2026년 전후라는 시점 역시 희망적인 예측일 뿐 확정된 사실은 아니죠.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만 저는 그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심지어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규제산업 특성상 예산 집행까지 시간이 더 걸려서 2020년 이후에나 반영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매출 발생이 더딘 상태라는 현재의 팩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특정 시점과 그 J커브를 기다리는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리스크를 요구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무선 백도어 해킹 시장이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라면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현실의 매출을 만들어내는 분야는 다른 곳에 있죠. 바로 정책의 수혜를 직접 받고 있는 불법 처량 보안 시장입니다. 이 부분은 성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만큼 리스크도 명확하다고 봅니다. 정부 정책과 예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양날의 검이죠. 저는 그 부분을 다르게 봅니다. 이건 단순한 일회성 예산 사업이 아니거든요. 불법 촬영 범죄는 한 번 단속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점검과 시스템 확충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수요입니다. 특히 중앙정부가 24시간 안전 공중화장실 구축을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반영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시장이라는 겁니다. 정부 예산이라는 게 그렇죠. 지금은 훈풍이지만 언제든 정권이 바뀌거나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되면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바람입니다. 정책이라는 외부 변수에 회사의 성장이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본질적으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흥미로운 지적이십니다. 하지만 지스는 그런 리스크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에 60여 개의 지역 파트너사를 확보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망을 촘촘하게 구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장비를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렌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매달 혹은 매년 구독료를 받는 모델이죠. 이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정책 변화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우 영리한 전략입니다. 정책에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사업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렌탈 사업 모델이 안정성을 높여준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합니다. 이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먹을 것이 많다는 뜻이니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가능성도 가장 높다는 의미거든요. 지금은 공공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만약 대기업이라도 이 시장에 뛰어든다면 경쟁은 훨씬 치열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목표로 하는 공원이익률 60%라는 높은 수익성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공원이익률이라는 게 간단히 말해 제품 하나 팔 때 세금이나 이자, 본사 관리비 같은 고정비를 제외하고 얼마나 남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게 60%라는 건 엄청나게 수익성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경쟁이 심화되면 가격을 낮춰야 할 거고 그럼 이 수익성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경쟁이 심화된다면 새로운 먹거리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군요.
바로 그 점에서 지슨의 미래가 더 밝다고 봅니다. 2020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인 차량용 무선 보안 시스템과 레이저 도청 탐지 시스템이라는 확실한 신제품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특히 차량용 보안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큽니다. 기업의 임원들이 타는 의전 차량이나 고가의 개인 차량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아주는 솔루션인데 보안이 중요한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제품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시장이 얼마나 클지는 미지수입니다. 의전 차량, 고액 자산가 등 특정 타겟에 집중되어 있어 시장 전체로 확대되는 데는 한계가 명확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신제품들의 예상 매출은 아까 말씀하신 2026년 목표 300억 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존 사업만으로 300억을 달성하고 신사업이 성공하면 그 이상의 성과를 내는 강력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보안 기술 같은 장기적인 R&D 투자도 꾸준히 진행하며 10년 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은 설득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의 시장성은 아직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회사 스스로도 상용화까지 5년에서 10년이 남았다고 말하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당장의 성장성을 담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언급했던 오버행 이슈를 다시 짚고 싶습니다. 이 오버행이라는 건 쉽게 말해 언제든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는 대기 매물이 뜻합니다. 주로 초기 투자자들이나 기관들이 가진 물량인데 이게 주가에 보이지 않는 천장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물량이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시장이 아직 우리 가치를 몰라줘서 무관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투자자들이 아직 이 회사의 성장 스토리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주가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 잠재적 매도 물량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불안 요소입니다. 오버행 이슈는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고 실적으로 증명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문제라고 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 제 최종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스는 도청 보안이라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에 힘입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불법 차량 보안 시장을 이미 장악하고 있고요. 여기에 국내 유일의 무선 백도어 해킹 보안 기술이라는 미래 10년을 책임질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갖추었습니다. 일부 사업의 더딘 매출은 본격적인 성장을 위한 준비 운동일 뿐 구조적 성장의 방향키는 이미 미래를 향해 돌아갔다고 봐야 합니다. 제 입장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슨의 기술력과 핵심 시장에서의 지배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열쇠를 쥐는 신사업, 특히 무선 백도어 해킹 분야의 매출 가시성이 아직 뚜렷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야심찬 목표는 정부의 예산 집행 속도와 제도화라는 외부 환경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큽니다. 여기에 투자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오버행 이슈까지 고려하면 지금 장밋빛 미래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의 잠재력과 재무적 성과 사이의 간극이 어떻게 메워지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스는 사회 안정과 국가 안보라는 시대적 요구의 중심에 서 있는 기술 기업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독보적인 기술력과 정책적 수혜라는 이 강력한 무기가 과연 회사가 목표하는 2026년의 폭발적인 재무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저희 토론의 핵심은 결국 그 성장의 속도와 확실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지슨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보여주는지 주목해서 지켜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살펴볼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